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 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 티 입은 사람들이 몇 번 패스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흰색 티 입은 사람들. 자, 몇 번 패스했습니까? 예, 정답은 16번입니다. 근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예전에 본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사실 중간에 고릴라가 나타났었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자, 고릴라가 우와 저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는데 커튼 색깔도 바뀌었어요. 자, 이것처럼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데 또 자기가 보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자기가 미처 관심 갖지 못한 부분은 놓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큰 고릴라가 지나갔는데도 여러분이 뭡니까? 흰색 티 입은 사람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너무 내 생각에만 집중하다 보면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감각을 통해서 상황이나 뭐 어떤 사실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죠. 그러면 중추신경을 통해서 정보가 받아들여지는데 그 정보가 편도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심피지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편도는 어떤 면에서 원시뇌라고 하는데 이 감정 쪽과 기억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딱 보면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감정이 확 올라와요. 이걸 감정에 물든 기억이라고 하는데 감정이 확 올라오고 또 한편 이 심피질로 가면 이 지성적인 이 인지적인 뇌 쪽이죠. 그래서 생각으로 이렇게 뭔가 그걸 판단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알지만은 편도에서 심피질로 가는 시냅스의 굵기가 심피질에서 편도로 가는 시냅스의 굵기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감정이 이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성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감정이 올라오면 아무리 생각으로 내가 잘해야지 아니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해도요, 이 감정의 지배를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보면 편도 감정 쪽은 12m초, 그다음에 뭐예요? 심피질 이 생각 쪽은 24m초. 그러니까 뭐예요? 감정 쪽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2배나 빨라요.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 훅 올라와서 이성을 마비시키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자, 위에 보면 마음을 알면 마음의 주인이 되지만 마음을 모르면 마음의 노예가 된다는 말처럼 훅 올라올 때 내가 내 감정에 완전히 파묻혔다가 우리가 빠져나와서 볼 줄 알면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구나. 아, 내가 그러고 있네. 내가 지금 화를 내려고 하고 있네. 아,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네. 라는 걸 알기만 해도 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고요. 그걸 모르면 계속해서 마음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게 마음의 창이 있습니다. 마음의 창을 수용과 비수용으로 나눠요. 수용은 마음이 편안하고 비수용은 마음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상태를 우리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용과 비수용에서
내 마음에서 내가 비수용이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이건 내 문제죠. 나는 수용이면 문제 없고요. 근데 상대방이 마음 불편하면 상대의 문제입니다. 자, 그럴 때 문제를 소유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서서히 올라와서 이성을 마비시키는 감정의 홍수 상태에 빠져들어요. 예. 그때는 옆에서 옳은 말해도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나도 잘하고 싶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요즘 뇌인지과학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감정 홍수 상태에서는 지능지수가 약 30%가량 다운된대요. IQ 평균이 우리 보통 100이라고 봅니다. 근데 30% 다운이면 70이잖아요. 70이면 뭡니까? 동네 강아지가 7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이 이성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문제 소유하고 있네. 내가 지금 감정이 올라와서 열받고 있네.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해서 떨고 있네. 라고 문제 소유했구나 하는 거 아는 순간 우선 멈춤이 돼요. 잠시. 예. 자, 그걸 또 우리는 문제 소유했네를 우리는 다르게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오셨네라고도 합니다. 그분이 오셨네. 예. 뭔지 좀 재밌을 것 같죠? 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차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차를 몰다가 이 학생도 한성질 하는데 옆 차선이 비어 있는데 뒤에 차가요. 비키라고 뒤에서 반짝반짝 그냥 쌍라이트를 켜요. 그러니까 왜 그냥 가면 되지 하고 막 열이 막 받아서 올라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차가 또요. 그냥 옆 차선으로 가면 되는데 붕 해서 내 앞으로 확 끼드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도 한성질 올라와 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지. 오늘 기분 더러운데 너 죽었어 하고는 똑같이 따라가면서 쌍라이트 아까 뒤에 그 차가 했듯이 켜고 클락션 빵빵빵 울리면서 잠시 따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문제가 내 문제 된 겁니다. 예, 우리가 전형적인 뭡니까? 난폭 운전 다음에 보복 운전이 되고 있는 거죠. 이래서 별것 아닌 거로 우리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조금만 누가 옆에서 건드리거나 가족끼리 뭔가 조그만한 일에도 뭐예요? 서로 다 같이 문제 소에서 감정의 홍수 상태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내가 문제 소유했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상대 문제가 내 문제 됐네. 아는 순간 잠시 거리두기. 내 감정이 잠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지기도 하고 그때는 약간 거리두기가 되기도 하고 순간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왜 이러나? 별것 아닌 일로 바보같이. 그래 너 운전 잘하네. 잘 가라. 예, 우리가 편안하면요 대처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예, 또 볼까요? 요거는 여러분 지금 이제 군대 간 여러분 선배나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이 군 병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동기들이 요즘은 같이 생활관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동기가 이 농구 시합을 좋아해서 농구를 보고 있더랍니다. 내가 나중에 좀 이따 또 내가 보고 싶은 거 보지 하고 있는데 계속 이 TV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 나도 좀 보자 하니까 이 동기가 아직 시간 남아서 좀 하니까 순간 훅 올라와서 너 아까부터 계속 너 봤잖아. 양심이 있어라. 이런 말을 훅 하니까 이 동기가 뭐? 너는 뭐 잘났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마디 할 수도 있겠죠. 그때 번쩍 그분이 오셨네 라는 말이 떠올랐답니다. 여러분처럼 이런 교육을 받고는 그때는 뭐 그런 거 있구나 라고 넘어갔는데 바로 그 순간 떠오르면서 바로 이게 그분이 오신다는 거구나 그런 걸 깨닫고 나니까 거리두기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 시간에 배운 뭡니까? 신체 자각으로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이고 내가 별것 아닌 걸로 동기하고 싸워봐야 요즘 그런 거 잘못하면 큰일 나. 뭐 이런 생각이 지나갔겠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래 너 나중에 볼 거 다 보고 줘.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약간 뜨악했지만 그래 알았어. 내 말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해. 예.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그러고 나이 동기가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착해진 거야 하고 리모컨을 주면서 요즘 그 교육받은 거 있잖아. 그분이 오셨네.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효과 있는 거야 하니까 의외로 나쁘지 않던데 너도 나중에 한번 해봐. 예,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내가 만들어내도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만은 자 이렇게 거리두기를 그리고는 종종 확 올라오거나 문제서야 하면 야 너 그분이 오셨네 서로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하면서 동기끼리 생활을 재밌게 했다는 그런 경험을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또 볼까요? 이건 우리 학교 대학원생이 이 근처에 우리 평택 근처에 어느 회사의 관리자예요. 근데 신입사원이 복장이 좀 엉망입니다. 심지어는 슬리퍼를 신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위에 약간 선임이 복장이 왜 그 모양이냐? 그따위 정신으로 할 거면 그만둬! 라고 했더니 이 젊은 친구가 욕을 하면서 덤벼들었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막 이제 크게 싸울 판에 마침 우리 대학원생인 관리자가 보고는 자기도 열이 올라와가지고 아니 젊은 놈이 건방지게 하고 훅 올라오다가 그분이 오셨네. 예.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모르겠지만 그 밑에다가 교수님 저도 한 건 했습니다. 왜 이게 숙제였거든요. 그분이 오셨네. 이게 경험 보고서 쓰는 거. 그리고는 저 친구들 문제인데 나까지 문제 소유할 뻔했네. 아는 순간 떨어집니다. 거리두기가 뚝 돼요. 거리두기가 되면 멀리 볼수록 별 것 아닌 게 됩니다. 별 것 아닌 거. 사소한 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서 스님 보고 자네 좀 비켜라 하고는 내가 데리고 와서 그래 말을 좀 편안하게 조금 해주니까 이 친구가 그 순간 감정이 홍 상태에서 잠시 빠져나와가지고 아닙니다. 사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금세 또 사과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잠시 거리두기 한다는 것 그게 굉장한 지혜고 힘입니다. 예. 또 하나 볼까요? 그분이 오셨네가 그러니까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그분이 오셨네의 차를 줄여서 그오네라고 여기에 지금 적은 겁니다. 예. 큰아들이 이제 아직까지 큰아들에도 뭐 중학생 정도 됐겠습니다. 게임기 사달라고 졸라요. 다른 친구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순간 감정이 훅 올라와요. 너 공부를 해야 될 애가 무슨 게임기냐 뭐 이런 게 올라오죠. 근데 요즘 배웠다고 이제 참은 거예요. 근데 계속 안 사주면 내 돈으로 살 거야 하니까 학생이 무슨 게임이야? 그러라고 준용돈이 하고 이제 참던 게 확 폭발합니다. 예. 그러고는 문제 소유했네 라는 생각은 잠시 지나갔지만은 순간 올라왔기 때문에 감정이 홍 상태에서 또 참다가 이제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너 학교 가서 고작 친구들 게임이야? 공부는 언제 하고 성적 자꾸 떨어지면서 비싼 학원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문제 소유했는데 아니야 할 말은 해야지 이런 생각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이 자자자 진정하고 차분하게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 하니까 이 아내가 엄마가 아이고 나는 배웠는데 또 감정 상태 빠졌네 이렇게 스스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은 문제 소유 가리기 배웠는데 문제 소유했다고 실패했다고 또 문제 소유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배웠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100% 배웠다고 문제 소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오히려 이분은요 아들이 그럴 때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갔죠. 그럼 그만큼 성공한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남들이 한마디 합니까? 예전 같으면 당신은 뭐 한다고 왜 애 편드느냐고 뭐라 했을 건데 내가 배웠는데 또 그랬구나 하고 얼른 제정신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짧아진 거죠. 예. 그만큼 성공한 거예요. 실패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러블리 어텐션. 아하, 올라왔네. 또 그분이 오셨네. 이렇게 러블리 어텐션. 하나 더 볼까요?
우리 학생이 이제 부모님하고 쇼핑하러 왔는데 매장에 구두를 구경하니까 아빠가 아니 신발 많은데 또 사야? 또 살 거야 하니까 순간 기분 좋다가 확 올라오고 서운했대요. 아니 내가 사달라고 했나? 내가 그동안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내가 산다는데 아빠는 꼭 내가 뭐 사치하는 애처럼 생각해 하고 훅 올라왔대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너무 서운하고 섭섭해서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났대요. 그동안 또 아마 서러웠던 게 있는가 봐요. 근데 마침 엄마가 앞에서 말을 걸기에 아까 러블리 어텐션이라고 했죠. 아하 올라왔는데 하고 그 느낌에 가만히 머무르기를 했답니다. 엄마가 말을 시키니까 엄마 잠깐만 하고는 잠시 더 그 느낌에 머무르기. 여러분 머리를 만지면 머리의 촉감에 머무르고 옷을 만지면 옷의 촉감에 머무르듯이 그 느낌에 가만히 머물렀대요. 잠시 머무르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참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네. 그러고는 엄마가 아까 이야기한 데 대해서 대답을 했답니다. 예, 이제 점점점 수가 높아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자각경은 보니까 내가 신경질 내고 있네. 이걸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점점점점 보는 것을 점점점 늘어가게 되더라. 내가 떨고 있네. 긴장하고 있네. 이렇게 알아차리고 나니까 마음 편안하고 마음에 머물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후회하고 내 스스로 속도 상하고 부러운 마음 들고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스스로 내가 못마땅하고 그런데도 부러운 마음이 올라오네. 그래 질투하고 있네. 하고 나니까 뚝 떨어져서 거리두기를. 질투하는 마음이 보이면서 자기가 지혜롭게 이렇게 한다고 도움되는 거 아니잖아 하고는 편안하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심리적 거리두기를 이제 하면서 문제의 자각을 신체, 감정을 통해서 훅 올라오거나 뭔가 신체적으로 불편한 것을 자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원인 탐색 해서 자기 책임성을 자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과 문제 해결적 태도로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2단계 원인 탐색과 자기 책임성 자각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인지자각이라는 건데요. 보시면 밑에 작성예에 내 룸메이트는 정리정돈을 잘하지 않는다. 예 2번 우리 지도 교수님은 성실하지만 센스가 부족하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우리가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작성한 걸 가지고 사실인지 해석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성품이 훌륭하시다. 그 학생은 사실. 아버지는 나의 로망이시다. 이건 해석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버지는 성품이 훌륭하시다. 그 학생이 보기에는 훌륭하다 하지만은 그 학생의 엄마가 보기에는, 즉 아버지의 아내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할지도 몰라요. 또 아버지와 동료 관계에 있거나 이런 사람은 그렇게 동의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이죠. 또 나는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많다. 이건 해석이라고 했어요. 나는 말투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는다. 사실. 자, 근데 오해를 많이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 생각이죠. 네.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죠. 네. 그다음에 오빠는 인격이 뛰어나다. 해석이라고 했어요. 본인이. 근데 오빠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사실. 근데 오빠에게 물어보면 아니야 난 별로 합리적이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해석이죠. 자, 언니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사실이라고 해요. 근데 언니에게 물어보면 아니야 나 별로 성실하지 않아. 나 그렇게 책임감 강하지 않아. 나 책임감 안 강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해석이죠. 그리고 언니의 직장 이제 상사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더 성실하고 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하고 해석이라고 사실 아니라고 할지도 몰라요. 언니는 나를 늘 안타까워한다? 이것도 해석이죠. 왜?
어떤 때는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본인도 했네요. 그 다음에 친구는 깊고 큰 사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석입니다. 친구는 강건한 열성이 있다. 이것도 해석이죠. 왜? 어떨 때는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나 다른 사람, 다른 친구들은 동의 안 할지도 모르고. 자,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사실인가 해석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남친 혹은 여친은 생활을 계획적으로 잘한다. 사실입니까? 해석입니까? 그 쓴 사람은 이건 계획적으로 잘한다 해서 사실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이미 계획적으로 또 잘한다, 이건 나의 판단이 들어간 해석입니다. 또 내 동생은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게 한다. 나는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자꾸 경험해서 사실이라고 여기는지 모르지만은 동생은 뭐예요? 아니야, 그거는 오빠 혹은 언니의 생각이지. 신경 안 쓰면 되잖아. 해석일지도 몰라요. 또 우리 엄마는 부지런하지만 잔소리 많이 한다. 사실입니까? 해석입니까? 네. 사실 여러분도 이제는 해석이네 할지 모르지만 막상 그 순간 되면 아, 엄마 잔소리 많아. 사실로 여겨져요. 근데 순간 뚝 떨어져서 아, 내가 또 해석을 만들었네 아는 순간 떨어지면서 아하, 사실이 아니고 해석이야 이래 되죠. 그다음에 우리 아빠는 젠틀맨이다. 아, 이건 좋은 말이니까 사실이다. 아니죠. 그것도 내 생각입니다. 아빠는 난 별로 젠틀하지 않아. 아니면 아빠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예. 다음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이건 우리 학교 박사학위 과정 중인 학생이 했던 말인데, 그런데 고시 공부한다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안 자거나 하는 사람에 비하면 열심히가 아닐지도 몰라요. 해석이죠. 다음에 현재 나의 자존감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예. 그건 높다는 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죠. 그럼 이것도 해석이죠. 예.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해석이에요. 예.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요, 자기 다 생각이거든요. 다음, 나는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예. 내보다 더 많이 눈치 보는 사람도 있고요. 나도 어떨 때 눈치 안 볼 때도 있죠. 이건 해석이죠. 어느 교사가 학생들은 나를 피곤하게 한다. 어느 교사들 연수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침만 해도 저한테 덤벼들었습니다. 애들만 보면 피곤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계속 피곤해요. 그러니까 사실이잖아. 이래 돼요. 근데 어느 날 번쩍 아하, 내가 학생들이 나를 피곤하게 한다고 생각을 계속했네. 번쩍 하는 순간 뚝 떨어져요. 거리두기가 돼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요. 그러면서 그 해석에서 이렇게 자기가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알아차려야 돼요. 특히 집단 해석이 더 무서워요. 남자들은 배려할 줄 모른다.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너무 고지식해 뭐 이런 거 해석이죠. 또 여자들은 어떻다. 또 일본 사람들은 어떻다. 다 이거 해석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또 어린 친구들은 뭐 어떻다. 예. 자, 심지어 안중근 의사는 애국자다. 이건 사실이죠. 누가 감히 여기에 이를 달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볼까요? 그러면 어쩌면 뭐예요? 애국자가 아니라 살인자라고 할지도 몰라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석이죠.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해석이 우리가 해석 안 하고 살 수 없는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는 떨어져서 거리두기를 해서 내가 굳이 거기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빠지면 내만 손해잖아요. 그리고 대처할 때도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할 위험이 큽니다. 예. 이걸 인지융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생각을 그냥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실로 보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느 친구가 인사를 했는데 못 봤는지 어쨌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내가 어째요? 저 친구 나를 봐도 모르는 척하네. 예전에도 나를 무시하더니 저 버릇없는 친구야. 다 내 생각이죠.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로 여겨서 감정이 욱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인지융합이라고 합니다. 그걸. 내 생각을 사실로 여기는 거. 인지융합의 가장 큰 두 가지 형태가 평가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뭐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평가하는 데 익숙해 왔어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다, 나는 무능하다, 못났다, 자신감 부족하다, 나는 건자감이 크다, 뭐 이런 거 다 자기 개념화입니다. 이는 인지융합이 우리를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중요한 것은 우리 뇌는요, 한 가지 단서만 가지고도 완성을 해요. 아까 인사할 때 그냥 지나가면 저 친구 일부러 나를 무시했네, 예전에도 그러더니 앞으로 또 그럴 거야, 계속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완성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확신을 해요. 진짜 맞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분명히 맞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 아는 것을 인지탈융합이라고 하는데, 인지자각을 해서 인지탈융합이 되면 거리두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만큼 거리두기. 거리두기가 되면 어떻게 했냐? 바로 내 가족이 아플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내가 뉴스 보면서 우리 동네 사람이 뭐 그랬다면 조금 덜 아프죠. 저기 저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이 났다면 그런갑다 하고는 우리가 조금 덤덤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듯이 이 거리두기가 되는 만큼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죠. 그래서 시냇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지켜보듯 내 마음을 지켜보고, 생각에서 보는 게 아니고 생각을 보는 겁니다. 생각에 낚인 사람이 아니고 생각을 낚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고양이가 황달로 너무 아파서 사료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어요. 너무 사랑하는 고양이. 그런데 이 녀석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싹 나았어요. 그러더니 예전처럼 이기저기 사고를 치니까 이게 또 맨날 사고만 치네 하고 또 훅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번쩍 아하, 내가 사람한다오 그랬는데 상황이 달라지니까 또 화를 내네.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다 생각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구나. 또 우리 어느 학생이요, 좀 늦은 가을날 우리 학교 앞에서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앞에 어느 여인이 긴 머리 생머리에 짧은 스커트를 입고 있는데 향이 너무 좋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머리가 얼마나 이쁠까 싶어서 살짝 봤는데 와, 너무했다. 왜? 이거는 연세가 한 60 정도 돼 보이는 분이더랍니다. 아니 이 추운 날 저렇게 미니스커트 입고 어느 남자 꼬시려고 하고 훅 올라오는 순간 번쩍 아하, 내가 또 만들었네. 뭐를? 나이 많다고 멀내지 말라면 법이 없잖아. 이건 내가 또 생각을 만든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한테조차도 계속 이렇게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어느 부대에 이제 지휘관이죠. 그런데 청소가 엉망입니다. 순찰하다 보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근데 그분이 오셨네. 안 거예요. 알고 나니까 이제 뭡니까? 마음이 약간 가라앉으면서 내가 만들었구나. 뭐 이 친구들이 뭐냐면 나를 무시했어. 내가 지시했는데 이 지휘관의 말을 무시했어. 이런 생각을 자기가 했다는 걸 안 거예요. 아니야, 이 친구들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하고는 분대장들 집합시켜 갖고 다시 임무 분담.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보는 만큼 거리두기가 되면서 그리고는 예전 같으면 얼차려 주고 화를 내고 공포 분위기 만들었을 텐데 하고는 이제 뭡니까? 그분이 오셨네 다음에 생각까지 딱 보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객관적으로. 하나 더 볼까요? 이건 좀, 좀 재밌고 우스운 상황일지도 모릅니다만은 중대에서 한 병사가 여친이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에 가면
이런 그 이제 병사들을 주로 담당하는 이제 분이 계십니다. 어, 그런 분을 행보관이라고 합니다. 행정보호관을 줄임말인데요. 이 행보관께서 막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더래요. 왜? 자기가 그걸 또 뒤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분명히 교육을 시켰는데 성군기 바로 해라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뭐 교육시킨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그러고는 이분이 막 화를 냈대요. 아, 왜 우리 중대에 이런 문제가 많어? 하고는 이 중대 병사들을 완전 전부 다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아하, 그분이 오셨네. 아는 순간 거리두기가 되면서, 아, 병사 문제를 내가 소유했네. 교육까지 했는데 내 말을 우습게 듣고 무시했다는 생각을 내가 했네. 그리고 또 그 밑에 뭡니까? 내가 대대장님, 중대장님께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내가 안 될 것 같아 속상하구나. 아, 그리고 또 내가 무엇보다 제대로 하는 행보관으로 인정받고 싶구나. 이런 자기 생각과 욕구들을 이렇게 통찰했답니다. 그러고는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해져서 오히려 힘든 건 그 담당 병사지. 그래서 오히려 병사를 불러서 상담하고 다독여졌어. 상황을 자연스럽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여러 학생들 이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그 주위 사람들도 변합니다. 편안해요. 또 여러분의 이 교육을 만약에 받고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공유한다면 부모님이 또 마음이 편안해지면 아마 여러분 가정이 또 편안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더 이 책임자급이 있는 사람이 이런 걸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잘한 것 같습니다만은 요즘 이 관리자들, 특히 공무원들의 그 어떤 책임자급이 있는 분들이 이런 교육을 많이 이렇게 원합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아, 이건 좀 부끄러지만 제 사례입니다. 우리 아들이 몇 년 전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했는데 원룸을 구했대요. 그 아내하고 내하고 이제 가서 짐도 나르고 청소도 어째 하다 보니 좀 거들고요. 근데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찍 오려고 하는데 아내가 또 마저 조금만 정리하고 가자고 했는데 아들이 벽에 기대서 폰을 보면서 빨리 안 가? 하는 거예요. 순간 훅 그 말 듣고 올라왔어요. 아니, 이 녀석이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집에 가지도 못하고 1박 2일도 안 하고 그동안 1박 2일 동안 고생했던 그 몸의 피로나 속상함이 훅 올라왔습니다. 예. 그 순간 제가 네가 육군병장 만기 전에 했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 이 버릇없는 놈.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엄마도 하고 했다면 아마 아들하고 감정이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아들은 소위 꼰대라고 그러죠. 꼰대하고 상대 안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 아, 그분이 오셨네. 내가 마음에 불편한 걸 딱 압니다. 네. 이제 문제의 자각이죠. 그 다음에 통찰이 일어납니다. 원인이 이제 그러니까 아, 우리가 1박 2일 동안 아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아들에게 아들 밥은 어떻게, 반찬은, 빨래하고 건조는 어떻게, 냉장고 정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또 안 되면 내 아내 하는 말이 음식물 쓰레기 안 되면 냉동실에 얼려라까지 뭐 온갖 1박 2일 동안 사실 도와준다고 하면서 잔소리를 계속 한 겁니다. 네. 특히 우리 큰아들 그런 말 듣기 싫어하는데 지도 1박 2일 동안 참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아내하고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들에게 내가 학교 연구실에 와서 카톡을 보냈어요. 아들 1박 2일 동안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듣는다고 고생 많았다 하고 일단 물 빼주기부터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내 할 말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도 좀 섭섭하더라. 그래도 1박 2일 동안 너를 위해서 일했는데 폰 보면서 빨리 안 가? 하니까 정말 힘 빠지더라. 이런 카톡을 개인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들이 우리 가족 카톡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네. 엄마 아빠 고생 많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그동안 아들에게 받은 문자 중에 제일 긴 장문입니다. 왜? 우리 아들은 보통 이 영 아니면 기억으로 아주 짧은 문장으로만 이 카톡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가는 말이 고우니까 오는 말이 고. 아, 이렇게 해서 조금씩 관계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지 한 방에 잘 된다, 한 방에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제 조망 효과가 나오는데요. 잠시 요거는 쉬고 새로운 차원에서 3강에서